최근 인기 절정을 맞고 있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번화가나 상점가는 물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 트렌드를 말하는 데 있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의 카페 점포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저가 커피는 주요 브랜드 4개의 매장이 8,000개를 넘어서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 매장의 확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던 이 시기에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메리카노 기준 1,500원에서 2,000원 하는 이들 프랜차이즈는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커피업계의 대세인 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주요 5개의 매장을 다녀와 보고 아메리카노를 중심으로 한 커피 맛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선보여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긴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디야는 저가 커피 브랜드에는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사멘탐스 등 토종 커피 브랜드 전성기 시기 저가 커피를 표방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디야도 처음에는 테이크아웃 중심의 소규모 매장이 중심을 이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제법 큰 매장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제가 간 곳은 전국에 딱 2군데밖에 없는 이디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었는데요. 마침 집에서 가까워서 가봤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곳으로 전반적으로 밝고 환한 분위기와 차분함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고요. 층마다 분위기와 컨셉도 다양했어요. 4층에는 저가 커피 매장에서는 드문 카공족들을 위한 공간도 잘 배치됐더라고요. 이디야의 아메리카노는 첫맛은 물처럼 넘어가다 끝맛은 쌉쌀한 잔향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저가 브랜드에 비해 양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저가를 처음 표방한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커피의 양이나 가격과 같은 전반적인 컨셉을 봤을 때에는 중저가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선보인 사실상 최초의 저가 커피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의 운영 방식이나 가격과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브랜드고요. 이런 컨셉이 가능했던 것은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도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백다방의 인테리어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오픈한 지 좀 된 매장은 파란색을 대표 컬러로 하는 반면 2020년대에 문을 연 곳은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간 곳은 노란색을 중심으로 한 셋빙 매장이었는데요. 다른 매장에 비해 규모도 크고 깔끔했습니다. 백다방은 저가 커피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맛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커피향은 조금 약한 편이지만 첫맛과 끝맛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에요.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저가 커피 가운데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선보인 이후 최근 매장 3,000개를 돌파해 저가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 격인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카페 프랜차이즈는 주로 번화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매장을 내놨다면 메가커피는 브랜드 출범 초기부터 대학가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늘린 전략이 주요하며 저가 커피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하우스는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싶었는데요. 과거 룸카페가 유행 당시에 저도 자주 갔던 커피숍이었더라고요. 변화무쌍한 카페 트렌드에 발맞춰 저가 프랜차이즈를 선보인 것이 성공 비결인 듯 합니다. 3,00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노란색을 중심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카페 분위기가 독특한 편입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는 저가 커피 중에서 커피향이 가장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커피 맛은 쌉쌀한 뒷맛이 특징으로 이 뒷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 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경성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지난 3월에 총 매장수 2,500개를 넘어서며 메가커피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대표 패스트푸드 브랜드 졸리비가 지분 70%를 인수하며 새로운 주인이 되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아실만한 졸리비는 지난 2019년에는 커피빈도 인수해 우리나라의 고급과 저가 커피 브랜드 모두 운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컴포즈는 메가커피 매장에 있는 곳에 매장을 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메가커피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컴포즈 커피 매장이 생기더라고요. 컴포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추가 금액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같은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첫맛은 부드럽게 끝맛은 드라이하게 넘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커피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제법 입안에 오래 남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더 벤티도 컴포즈 커피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출범한 브랜드입니다. 다른 저가 브랜드가 노란색을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와는 달리 산뜻한 보라색으로 차별화를 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는 더 벤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가 강하고 조명 디자인도 세련돼서 눈이 가더라고요. 커피 맛은 고소한 향을 잘 살린 데다 향도 오래가는 편입니다. 첫 맛은 부드럽고 뒷맛은 쌉쌀하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 약간은 싱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5곳을 둘러봤는데요. 저가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커피의 질이 낮거나 하지는 않았고 각 브랜드마다 충분한 맛과 개성이 느껴졌습니다. 주요 브랜드를 모두 돌아가며 마셔보니 대체로 한국인 특유의 커피 취향에 잘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얼죽아의 민족인 우리나라는 커피를 마시는 성향이 독특하죠. 커피 자체를 좋아해서 좀 진하게 마시는 것을 선호하고 산미를 즐기는 취향도 있지만 예전에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던 것처럼 일상의 음료로 고소하고 시원하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취향의 분들은 보통 커피에 산미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한 편이지만 한국인들 특유의 얼죽아 문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가 브랜드 커피들은 이런 취향에 잘 맞는 방향성으로 대체로 커피 농도를 얕게 하는 대신 용량을 크게 늘려 갈증 해소나 청량감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주구장창 저가 커피만 마시다 보면 진한 커피가 그립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까운 곳에서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가 커피 브랜드, 시원하고 양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다양한 음료로 무더운 여름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